우리나라에서 요새 매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맡겨놓은 것처럼 엄마 장난감 사줘.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는 잘못됐다는 거지. 그게 너한테 왜 필요한데? 이렇게 한번 논리적으로 아이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래서 사달라고 해서 그냥 척척 사주지 말라는 거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그럴 때 그냥 화만 낼 게 아니라 지혜를 좀 발휘해서 엄마가 따라가지 않고 아이를 오히려 이끌어가면서 놀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로봇 집에 또 있는데 또 사달래. 인형이 있는데 또 사달래. 그럼 막 화내지 말고 너 가서 우리 집에 로봇가 몇 명이나 있는지 좀 찾아와봐. 인형이 몇 명이나 있을까? 우리 식구보다 더 많나? 뭐 이러면서 아이들을 살짝 유도를 하면 애들이 가서 확 신나게 뒤질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다 가지고 와. 뭐라고. 다 가져와서 아이들이 이렇게 그걸 보고 있으면 아이들 보고 이제 수를 세보라고 하세요. 아직 어린아이들 수 못 세잖아. 네. 그럴 때는 엄마가 수를 세줘 본다. 아, 여기 하나, 인형이 또 2명, 3명, 4명 이렇게 이제 세보고. 그럼 그 아이는 수가 뭔지는 몰라. 지금 수 개념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엄마가 이렇게 하는 게 재밌어서 저도 가서 눌러도 보고 짚어도 보고 만져도 보고 하면서 이 수라는 개념이 막연하게 이제 아이한테 올 수도 있어요. 또 한번 똑같은 것끼리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줄을 세워볼까? 이쪽에 있는 로봇은 이렇게 몇 개가 되는데 이쪽은 비슷한 게 조금이야. 그러면 아이들이 2가지의 수를 비교를 할 수도 있어. 어느 게 많은지, 어느 게 적은지. 이러면서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뭘 배울 수 있어요. 그렇게 해봤어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해봤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굳이 그거 안 돼 하기 전에 우리 집에 이렇게 로봇가 많네 하면 아이도 이렇게 세워보다가 자기 눈으로 보니까 많아. 그럼 굳이 사달란 말 안 하고 또 새로 와서 그것을 가지고 잘 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세기를 배울 수가 있고 또 이쪽 게 맞니? 이쪽 게 맞니? 비교할 수 있는. 비교하는 것도 배워. 또 분류하는 것도 배울 수 있어. 비슷한 것끼리 모아놔. 그럼 이 분류하는 개념 이런 것도 다 수학의 기초가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런 걸 계속 엄마가 놀이처럼 되풀이하면 자연스럽게 수세기도 배우고 수에 대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또 아이들은 그러다 보면 자기가 사달랬던 걸 또 잊어버려. 잊어버리니까 엄마는 돈이 세이브돼. 안 사줘도 되니까. 엄마 생각에 필요 없는 거 그거 뭐하러 사. 저거 보나마나 또 한 번 놀고 또 잊어버릴 텐데. 이럴 것들을 이제 애들이 잊어버리고 신나게 있는 거 가지고도 잘 노니까 좋고. 또 이 줄에는 5개가 있다. 근데 이쪽 줄에 놓은 거는 3개밖에 없다. 그러면 아이한테 이쪽이 맞니? 이쪽이 맞니? 이렇게 물어보면 비교를 하는데 이게 많은데 이건 조금이야. 그러면 이걸 똑같이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지? 뭘 배울 수가 있을까? 덧셈 뺄셈. 그러면 많은 쪽에서 빼다가 이쪽에다 갖다 주겠죠. 그러면 이쪽에서는 뺄셈을 배울 수 있고 또 여기는 3개 있다가 4개가 됐어. 그럼 여기 덧셈이 돼. 그래서 덧셈, 뺄셈도 그냥 편안하게 배울 수가 있다고. 또 이제 아이들이 뭐 사다 주면 어때요? 뭐 사다 주면 어때요? 서로 누가 많이 먹는지 누가 적게 먹는지 야단하지 않아? 맞아. 특히 간식이나 과일. 똑같이 주려고 애를 쓰는데 우리가 과자를 반을 쪼개줘. 그러면 그 반을 쪼갠 과자가 합치면 하나가 돼. 이런 걸 배우면서 이 아이는 뭘 배울 것 같아요? 수와 양의 개념? 분수 개념도 배워. 눈이 동그래져. 분수 개념. 사과도 쪼개서 2개가 됐네. 합치니까 하나야. 그럼 하나에 반이 되네. 그럼 반씩 먹어. 그러면 하나 가지고 둘로 나눌 수 있어. 또 반쪽을 또 나눠. 그러면 2개, 4개가 됐네. 이러면서
아이들이 분수 개념도 배울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엄마가 약간의 힌트만 주면 야 우리 산수 공부하자. 이리 와 산수 공부하자. 이리 와.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과일을 깎으면서도 과자를 나눠주면서도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수라는 것을 배우면서 수학이 이제 싫어지지가 않을 거라는 거죠. 일상에 처음부터 그냥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긴장 속에서 어떤 걸 배워야 된다 하면 아이들이 힘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지도 못해. 또 굳이 돈 들여서 학원에 보내지 말고 엄마가 집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든지 엄마들이 같이 할 수 있는데 엄마들은 아이들하고 놀으라고 그러면 뭐하고 놀아요? 그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 근데 이런 게 다 놀이가 될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지금 엄마가 빨래를 했어. 빨래해서 말린 거를 아이 앞에 확 쏟아놓고 자 위에 입는 것끼리 나열을 해볼래? 어떤 게 밑에 입는 걸까? 그럼 뭐 치마, 바지 뭐 하겠지. 또 발에 신는 거, 양말 이렇게 하면 분류를 배울 수가 있다. 아이게 자기도 모르게 같이 해야겠다. 재밌겠죠? 네, 전혀 맞아요. 그렇게 애들 일로만 재우고, 생각했지. 그치, 그치. 애들 재우고 맨날 했었는데. 그러면 양말은 양말대로 또 팬티는 팬티대로 위에 옷은 위에 옷대로 또 그것뿐이 아니라 아빠 양말이 많어 내 양말이 많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빨래만 쏟아놔도 거기에 놀이가 얼마든지 많이 나올 수가 있다. 그럼 아이들이 거기서 분류의 개념이 분명하게 생긴단 말이에요. 맞아요. 엊그제 저희가 이불 빨래를 하고 그 의자를 이렇게 4개를 놓는 그 위에 이불을 올려놨었거든요. 말리느라. 근데 애들이 거기가 텐트 같다고 그 속에 캠핑 왔다고 하면서 거기 들어가서 한참을 놀더라고요. 막 캠핑용품 갖고 와서 자기들이 그 텐트를 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아 여보 우리 캠핑 갈 필요 없겠다. 여기 이렇게 자체적으로 애들이 잘 노는데 아무래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장난감도 얼마나 비싸요 요새. 맞아요. 진짜 비싸. 정말 입이 떡떡 벌어질 정도로 비싼 것들도 수두룩하고 애들은 또 해필이면 그런 곳만 가서 집잖아. 맞아. 어떻게 알지? 그러면 정말 안 사줄 수도 없고 난감할 때도 많잖아요. 근데 또 약간 교육적인 건 또 더 비싸요 이게. 맞아, 뭐 맞아. 자석 블럭이라든지 맞아. 레고라든지 그렇죠. 조그만한데 엄청 비싸더라고요. 엄마들이 장난감을 고르는 기준 중에 하나가 이게 교육적인가? 엄마가 원하는 건 엄마가 원하는 교육적? 맞아. 그래서 뭐 블럭이다, 뭐 레고다, 뭐 하고 교육적인 게 많은데 그게 그렇게 교육적이진 않아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돈을 들이는 만큼 많은 것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아이들은 부엌에 가서 그 싱크대 밑에 냄비만 가지고도 하루 종일 놀 수 있어. 그거 손을 못 대게 해서 그렇지. 그래서 어떤 집에 가니까 그 싱크대를 이렇게 다 묶어놨더라고. 이거 왜 묶어놨니까 이 아이는 부엌에 뭐 넣으면 거기 있는 거 다 꺼낸다. 저도 묶어놨는데. 저희도 묶어놓는 게 아니라 그 손잡지 완전 손잡이라고. 그게 얼마든지 장난감이 된다고. 쟤 더러운 거 지저분하게 왜 저러지? 할지 모르지만 아이들은 거기서 분류도 배우고 아 이건 이렇게 하니까 땡그랑 소리도 나. 이거는 부딪히니까 이렇게 되네. 거기서 다 배우고 있다고. 근데 엄마들은 아우 쟤는 또 장난감 두고 왜 저기 와서 저 짓을 하고 있지. 저질이 하고 있네요. 그런 지혜를 가지면 얼마든지 엄마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놀아줄 수 있다고. 수지하고 진이하고 학교 다닐 때 수학 좋아했어요? 저는 사실 문과여서 문과여서? 예체능과여서 사실 수학을 제일 싫어했어요. 수학을 저는 제일 개인적으로. 싫어했어요? 네. 진이는 어땠어요? 저는 이과였는데 싫어졌을 수. 이과였는데도 수학을 싫어했어요? 왜 이렇게 수학을 싫어했을까? 이게 뭐 기호도 많고 갈수록 어렵고. 뭐 암기도 해야 되고 수에 대한 그래서 사실 수학 그러면 철학적인 거고 논리적인 건데 저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국민학교, 지금으로 초등학교죠. 초등학교 다닐 때는 내가 산수를 굉장히 잘했고 또 재밌어 했었어.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중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수학이 너무 싫었고 재미도 없었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렇게 수학을 싫어하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하겠지만 지금 중학교 가니까 무슨 공식을 그렇게 네. 외울 게 많았잖아요. 공식을 외워야 수학을 하니까 거기서부터 재미가 없어져 맞아요. 버렸던 것 같고 또 선생님이 또 마음에 안 들면 그 과목이 싫어지듯이 특히 무섭잖아요. 맞아. 수학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별로 재미없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나는 수학이 그렇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싫었는데 유학을 갔을 때 통계학을 배웠어요. 근데 통계학에서는 수학이 기본이잖아. 맞아. 그런데 통계학이 그렇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통계학을 뭐 이 숫자에다 집중을 하게 하지 않고 개념을 가르치는 거야. 자, 지금 큰 냄비에다가 숲을 끓여. 그런데 숲에서 이쪽에서 떴을 때 하고 저쪽에서 떴을 때 하고 맛이 같을까요? 틀릴까요? 어떨 것 같아? 똑같지 않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샘플링이라는 걸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더라고. 우리 생활하고 연결시켜서 하니까 너무 쉬워. 그렇지. 랜덤 샘플링이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통계학이 재밌어지는 거야. 이게 우리 생활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무슨 학습지를 통해서가 아니라 생활에 널려 있는 게 다 교육 자료예요.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산수를 가르치자. 그러면 탄탄한 수학 기초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배웠으면 재밌을 것 같아, 안 재밌을 것 같아? 그러니까 거부감 없이 공부를 재밌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가 중요하다는 거지. 아이들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자. 그런 얘기였어요. 요즘에는 학습지도 패드로도 하고 요즘에 선생님이 찾아오셔서 재밌게 하는 것도 있다는데 그런 걸로 수 개념을 좀 해주면 또 좋지 않을까. 신난다. 아직 진이뿐 아니라 엄마들이 애들 뭐 조금만 할 수 있으면 뭔가 공부하는 것 같은 걸 해주고 싶잖아요. 그래서 학습지를 시키는 분들이 많고 하도 학습지 정답 찾기 안 된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요새는 그것도 뭐 놀이처럼 한다 그러는데 글쎄 어느 만큼이 놀이만큼이 될런지 물론 이제 아이들에게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애는 쓰겠지만 아무래도 학습지는 푸는 게 중심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정답을 찾아야 되고 종이에 연필로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을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은 그걸 쉽게 실증을 낼 것 같아. 실제로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더 많고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차피 있는 장난감 가지고 활용을 해서 수 개념을 가르치라지 돈을 들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다 가르쳐요. 그래서 나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 전에 그냥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수라는 것을 알고 핀란드라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같이 그 학교 성적 테스트를 하면 쌍벽을 이루기 1등을 하는 나라인데 뭐 우리는 벌써 1학년이면 수는 뭐 100, 200 다 세고 더하기 빼기 웬만큼 하고 들어가지만 거기는 이렇게 아이들을 세워놓고 하나 저기 있는 애가 둘, 셋 이렇게 아이들 몸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수 개념을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처음 시작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수 개념이란 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더하기 빼기 들어가니까 기초가 없는 거야. 내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수학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라 수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초 개념들을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익히게 하라. 그래서 나누는 거, 더하는 거, 빼는 거, 또 뭐가 많은지 적은지 비교하는 거, 또 수 세는 거조차도 그냥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계속 세지 말고 이게 하나가 되고
또 저것도 하나고 그럼 이름이 왜 이렇게 똑같아? 뭐 이러다가 아이가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아, 그럼 수라는 것은 우리 이름하고 또 다른 어떤 거구나. 이렇게 알게 될 때 이제 아이가 수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을 엄마가 같이 해주라는 거지 선생님을 통해서 돈을 들여서 그렇게 하면 그건 별로 아이에게 도움도 안 되고 또 오래 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아이들 노는 걸 보면 이제 엄마는 왜 똑같은 장난감을 사달라냐 하지만 아이들이 똑같은 장난감을 가지고도 다른 방식으로 놀 때도 있어.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또 동화책도 엄마 생각에 스토리 다 해줬는데 또 읽어달라고 그러고 맞아요. 또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엄마들은 또 지루해하는데 애들은 너무 재밌다고 요즘 같이 같은 놀아. 경우도 좋아하는 책은 다 그것만 읽어서 아예 다 외웠어요. 다 읽었어. 글씨를 모를 때도 음. 그 제가 읽어주면 따라 읽을 정도로 근데 이제 엄마들이 아이들 책을 읽어줄 때 착각을 하고 있어. 내가 책을 읽어주면 아이가 그거 다 이해하고 있는 줄 알아. 스토리를 다 아는 줄 알아. 그런데 아이들은 거기서 재미나는 단어, 잘 들리는 단어들 있잖아요. 우리도 외국어 들어보면 거기서 특별한 단어들이 이렇게 잘 들리는 것이 있듯이 아는 단어, 소리가 재밌다던가 이런 것 가지고 재밌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어린애들한테 스토리 자꾸 물어보는데 그 괴롭히는 거예요. 스토리 물어볼 필요도 없어. 몰라. 내가 어떻게 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미국 유학을 가서 수업을 하는데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선생님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맨 앞에 앉아서 매일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녹음을 해서 집에 와서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빨래를 개면서도 듣고 이러면서 계속 듣는데 어제 안 들리던 것이 오늘은 들리는 거야. 어저께는 I can 그래서 CAN으로 들었는데 그 다음날 들은 게 CAN이 아니라 CANT can't. 그 사람들은 뭐 열심히 can't, can 이렇게 안 해주고 can 이렇게 하고 넘어가니까 전혀 반대 뜻으로 알아들었어. 그러면 스토리가 바뀌어버리잖아. 그랬구나. 그 다음날 못 알아듣던 단어가 또 들려. 그러니까 10번을 들으면 10번을 들으면 다 다른 이야기처럼 되는 거예요. 아, 오늘은 그거보다 더 들렸네. 아, 어제 이런 얘기 있었는데 못 들었잖아. 그래서 아이들이 동화를 그렇게 계속 읽어달라는 이유가 이렇구나. 처음부터 이야기를 다 아는 게 아니고 그중에 일부만 알면서 아는 척. 그것만도 즐거워 아이들은. 단어 몇 개 듣는 것만도 즐겁고 또 엄마가 읽어준다는 그거 자체만으로도 즐거운 거야. 그래서 계속 읽어달라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단어 2개가 들리고 3개가 들리고 차츰차츰 문장이 들리고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 전체를 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엄마들이 얘들 어저께 읽었는데 뭘 또 읽냐 이러지 말고 그냥 읽어주라고. 얘한테는 매일 새로운 동화가 되니까. 신기해요. 이게. 그래서 신기했었죠. 너무 신기해요. 근데 정말로 인지가 하루하루 발달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스토리가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화책은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줄수록 좋은 거예요. 많이 읽어주면 그 따라하잖아, 지가. 그러면서 나중에 그 문장을 아이들이 외워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어 실력이 확 늘는 거지. 그래서 이찬이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계속 같이 놀자고 해요. 그래서 자동차로 미끄럼틀 만들어서 경주하기, 서로 악당이 돼서 악당 무찌르기, 자동차가 위험에 빠지면 도와주기 이걸 또 같이 저랑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고 보니까 이찬이가 저랑 엄마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려고 싶었구나. 그런 걸 좀 이해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친구가 왔어. 그러면 친구하고 처음에는 장난감을 갖고 잘 노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고 나면 얘는 이 장난감 갖고 놀고 쟤는 저 장난감 갖고 놀고 각각 놀아. 그래서 아이들끼리 보면 그냥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전혀 딴 놀이하고 잘 놀아. 그게 이제 그 아이들 발달의 특성이기도 하긴 하지만 부모님들하고 아이들이 놀 때는 훨씬 달라져요. 지금 이찬이도 엄마 보고 계속 같이 놀자 그러고 같이 그런 놀이를 하자고 하듯이
엄마들이 아이하고 놀아주는 거는 친구가 같이 장난감을 노는 거하고 또 다른 면이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로 이야기도 재밌지만 엄마가 하는 그 표정이, 엄마 옆에 있는 게 그 따뜻함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장난감을 그냥 애들에게 사다 주고 엄마는 임무 다 했다. 이야기 교육적인 비싼 데고 사다 줬어? 끝. 이게 아니라 아이하고 작은 거라도 같이 가지고 놀면 그 아이는 훨씬 더 그 놀이의 질도 높아지고 다양하게 놀기도 하고 또 놀이 시간 자체도 길어져. 그래서 엄마가 굳이 뭐 어떻게 놀아줘야 되지 고민을 할 필요 없이 뭘 해줄지 모를 때는 옆에만 그냥 있어. 그리고 끄떡끄떡만 해줘도 얘는 신나서 논다. 잘한다 해주고. 그렇지. 그렇구나. 리액션만 잘해줘도. 그렇지. 리액션만 해줘도, 리액션만 해줘도 아이들의 놀이 시간이 훨씬 길어져. 이건 연구에서 다 나온 얘기들이에요. 그래, 오늘은 장난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장난감이라면 그걸 우리가 활용을 해서 또 꼭 장난감이 아니라도 우리 주위에 있는 그런 집에 널려 있는 어떤 물건들, 그런 사물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수 개념, 수 세기, 양의 비교, 개수의 비교, 또 더하기, 빼기, 또 분수, 이런 거 다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에 학습지 하느라고 힘들게 하지 말고, 엄마는 또 아빠는 돈 많이 들이려고 애쓰지 말고 우리 주변의 것들로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수학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보나마나 걔네들 초등학교 들어 수학 잘할 거예요. 믿어주세요. 네. 시키지 말라는데 괜찮나? 시키지 말라는데 괜찮나? 정말 괜찮아. 아이들을 믿어주고 또 엄마 자신의 능력을 믿으라고. 내가 뭐 뭘 할 줄 알아 애들하고 놀아주지가 아니잖아. 내가 할 수 있다. 엄마가 우선 자신을 가지고 내가 아이하고 놀아줄 수 있다. 그러면서 생각하면 주위에 흐드러진 게 지금 교육적인 장난감이거든. 저만 잘하면 되겠네요. 엄마가 피곤하지 않고 재밌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엄마가 피곤하면 재미가 없고 그러게요. 엄마가 재밌게 놀아야 돼. 맞아요. 엄마만 잘하면 되는 걸로. 아까 분수 얘기했을 때 눈이 똥 뜨여지면서 저는 그냥 첫째, 둘째 간식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기만 생각했지 그 안에서 수 개념을 또 배울 수 있는 것이 몰랐던 것 같아요. 너무 잘 배웠다. 분수까지 가르쳤어 우리가. 네. 하나 자르면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디어를 내서 엄마가 지혜롭게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면 아이들이 아주 잘 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재밌게 네. 집안을 살펴서 뭘 가지고 아이하고 놀까 연구를 하면 네. 또 좋은 하루가 될 거예요. 오늘 애 많이 썼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